다른 남북 정상의 설 메시지 소식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서 남과 북 두 정상이 각각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직접 영상을 찍어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할게요. 이제 그거 하얀 거 또 하얀 거 눌러야 돼? 그래야 돼 이제. 동상은 됐죠? 끈 거 아니에요? 끈 거 같은데? 됐어.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아내와 함께 설 인사를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신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장사도 마음껏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7월 1일까지. 중간 부분을 잘 살리면 되겠네요. 자, 갑시다. 네, 조영진 변호사님. 네. 대통령이 저렇게 휴대전화를 앞에 두고 직접 촬영하는 모습 굉장히 저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소통 방식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신년 메시지 같은 거 할 때에는 잘 짜여진 그런 딱딱하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영상들이 많았었는데 네. 이렇게 서투르고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한 모습이 오히려 더 보기 좋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께 모든 국민들이 저를 포함해서 기대했던 것들이 적극적인 소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에는 그 이전과 달리 조금 국민들과 더 잘 소통을 해주시고 또 국민들의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호가님, 저희 뭐 앞서 영상 보셨지만 문 네. 대통령 내외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관저에 머물렀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공개된 영상 속에 그 반려견과 반려묘도 같이 공개가 그렇습니다. 됐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근황이 공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취임 초기에는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왜냐하면 예. 이제 퍼스트 독, 퍼스트 캣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뭐 1000만 가구 이상이 지금 펫팸족이라고 해서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에 동물도 걸린다. 여기 우리가 얼마나 놀랐었습니까?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청와대에 들어간 퍼스트 독과 캣이 그동안 좀 궁금했는데 그렇죠. 이 찡찡이가 고양입니다. 이 까맣고 하얀 얼룩고양이. 네. 예. 저 이제 거네요, 찡찡이. 저는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찡찡이에 관심이 많은데 예. 오랜만에 이제 찡찡이 사진을 봤고요. 대통령이 직접 편안한 복장에 슬리퍼를 신고 이 찡찡이를 돌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마루는 퍼스트 독이죠. 네. 진돗개인데 네. 이 마루와 함께 곰이가 있고 또 유기견을 입양을 했어요. 이게 네. 토리예요, 토리. 그런데 이러한 4마리의 반려견, 반려묘가 오랜만에 이번 명절 연휴 대통령의 사진에 함께 등장했는데 대통령이 알고 보니 이 찡찡이의 집사시더라고요. 나이도 좀 있고 이 강아지들도 그렇고 나이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좀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고양이와 강아지를 이렇게 돌봐주는 모습은 참 명절에 좀 훈훈한 느낌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네. 네. 문 대통령은 설을 맞아서 이웃 나라에도 새해 인사를 전했는데요. 한국어를 포함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등 4개 국어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어를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배경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는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은 음력 설을 쇠지 않는다. 음력 설을 쇠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가 포함된 거다. 지금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현종 위원님, 네. 물론 뭐 저 설명대로 설을 쇠는 음력 설을 쇠는 나라 국민들에게 맞는 언어를 선택했다. 그래서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선택했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 해명하고 있는 건데 이럴 기에 오히려 일본어도 넣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이렇게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신정만 이제 명절로 인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뭐 원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청와대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죠. 예. 뭐 일단 이 음력설을 세는 지금 중국과 싱가포르나 베트남 이런 관련국들에게 이제 인사를 한다는 게 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올해 들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하는 사안이 한일 간의 관계 회복이지 않습니까? 지금 강창일 지금 인본 대사가 이제 부임이 됐고, 하지만 최근에 위안부에 대한 이제 법원 판결로 한일 관계는 굉장히 더 예전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스가 총리 이후에 처음에 한일 관계를 좀 회복시키려고 하다가 지금 이 판결로 더 악화가 됐고, 곧 있으면 이제 아마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지금 한일 관계를 뭔가 풀어보겠다는 게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그렇다면 저는 이런 어떤 좀 관계의 어떤 전략적 모색을 한다라면 이 기회에 지내지 않는, 가깝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일본말로도 인사를 하고,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굳이 일본은 너네는 안 지내니까 인사 안 한다, 이렇게 또 하기에는 가까운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같은 명절에 같이 또 인사하는 거, 우리가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누구나 다 인사하잖아요. 예. 그러면 굳이 이걸 당신네들은 양력 설세니까 인사 안 한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궁색하지 않는가. 그러면 사실은 정식으로 이렇게 뭔가 하기에는 뭔가 의도가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에 이렇게 관계를 좋게 하면 다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굳이 청와대가 이런 부분에 인색할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굳이 딱 음력선을 센 나라만 딱 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좀 어떤 면에서 보면 편협한 해석 아닌가, 좀 그런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윤정 의원님의 개인 의견 들어봤고요.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인천 소래포구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소래포구는 지난 2017년 3월 대형 화재로 소실됐다가 지난해 말 3년 9개월 만에 재개장한 곳이기도 한데요.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2017년도 화재 때 제가 왔었거든요. 이렇게 아주 현지시 정부로 새롭게 이렇게 개장하게 되니까 기쁘긴 한데, 그런데 한참 어려울 때 또 개장해서 시작합니까? 대통령님이 오셔가지고 또 저희 시장이 꼭 이렇게 살아날 것 같습니다. 저 소래포구 우리 시장이 이렇게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개장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장난하죠. 완전히 구매 본능이 있어서. 안개예요. 아유, 물건 똥쪽에 잘 골라주네. 똥쪽에 잘 골라요. 마을살이 이제 코로나 진행되고 그러면 정신이 좋아하니까 관광지로도 많이 오고. 골랐을 때도 도와주셔야지. 우리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어. 4년 동안. 오늘 대통령이 반갑습니다. 이것도 구정 대목에 당선안 되고 오이도로 개장을 했는데 마음이 아파서 일부러 왔습니다. 오이도가 아니고요. 소래포구예요. 소래포구요. 제가 오이도역으로 맨날 와서. 오이도라 그러면은 저 오이도 선전해 주는 거잖아. 여기 소래포구예요. 많이 가주시고요. 많이 가세요. 네, 평론가님, 전반적으로 굉장히 화기애애한 네, 맞아요. 분위기긴 한데, 그 상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났을 때 좀 도와주셨어야지 고생을 네네.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좀 적극적 지원이 없어서 서운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저런 대목이 중요하다고 봐요. 대통령이 현장에 가는 이유는 저런 얘기 듣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상인 회장은 또 회장 입장이니까 고맙다는 인사를 대통령에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앞으로 장사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덕담 인사는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하시지만 네. 현재 상인들은 정말 솔직한 얘기를 현장의 얘기를 전해야죠. 네. 다 좋은 얘기만 들을 거면 뭐하러 저렇게 어렵게 가겠어요. 그냥 전해 들으면 되죠. 그런데 아까 저 상인의 마음, 불났을 때 좀 도와주시지 그랬느냐, 우리가 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이런 하소연,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영부인의 얘기에 대해서도 오이도가 아니고 소래포구다, 딱 이렇게 또 위치를 짚어주는 이런 센스, 이러한 것들이 이 대통령 내외분이나 정치하는 분들에게도 좀 일침이 돼서, 그럼 이제 앞으로 또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있을 텐데, 앞으로는 정치인들이 그렇지, 현장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좀 달려가서 들어야지, 또 도울 일이 있으면 이 적기를 놓치지 않고 이 꼭 필요한 타이밍에 지원을 해야지 하는 경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저런 국민들의 목소리는 항상 좀 나올 필요가 있다. 좀 그래서 저 상인분들의 용기 좀 박수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